미중 간에 관세만 한 10% 수준으로 잘 해결이 되면 금리 인하하고 더불어 가지고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하면 여러모로 올해 2분기, 3분기는 되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4월 23일 오전 6시 54분입니다. 요새는 아침마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200일선을 뚫어내서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불과 하루 만에 120일선을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녹색 숫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121선 현재 MA 이동평균선이거든요. 121선 이동평균선이 91,751달러인데 훌쩍 넘었죠.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사실 92,000을 방송 이제 시작하려고 켰을 때 92,000을 못 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93,000을 뛰어넘으면서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공포에 좀 휩싸였던 게 며칠 안 되거든요. 여기서 98,000달러, 죄송합니다. 78,000달러, 여기가 76,000달러, 여기가 74,000달러. 이게 트리플 바텀이라고 하죠. 3번이나 이렇게 바닥을 계속 깨고 내려갔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했던 시간이 정말 최근이거든요.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네, 4월이에요, 4월.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순식간에 또 금액이 팍팍 올라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네,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죠. 오늘은 좀 뭐 트럼프가 한 발언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SEC 위원장을 임명하면서 일단 중국하고 관세를 협상을 계속 할 것이다 하고 있다. 지금은 뭐 한 120 몇 퍼센트, 140 몇 퍼센트인가요? 한 140%라고 할게요. 이렇게 엄청난 숫자로 써 있는데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꼬리를 내린 거죠. 그렇다고 0%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0%가 아니라고 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최선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10%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0%만 돼도 시장은 아주 크게 환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어떻게 좀 손볼 것인가. 지금은 일단 다 세게 때려놨잖아요. 한국도 뭐 한 25% 맞아 있고 일본도 한 24% 맞아 있고 중국은 100% 넘게 뭐 맞고 있는 뭐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게 사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런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댓글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관세 때리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저는 그런 뉴스를 뭐 접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관세는 그냥 제가 본 시각에서 미국 뉴스들을 보면 미국 국민들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관세를 붙이면 이 관세의 납부는 사실 미국 국민들이 하는 거잖아요.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나 미국 국민들이 하게 되는데 좋아할 이유가 사실 없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까지 관세를 때리고 그에 대한 경기 침체를 금리 인하로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파월이 안 도와줬죠. 파월이 관세를 때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금리를 내리냐 지켜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트럼프가 꼬리를 살짝 내린 느낌이긴 합니다. 뭐 상남자처럼 완전히 뭐 관세 철폐 뭐 당연히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한 발짝 물러선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특히나 중국과의 협상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나라 자체가 체제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감내합시다. 이겨냅시다. 이겨내자. 뭐 참자. 우리가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그냥 정신 승리만 해도 괜찮거든요. 시간이 이대로 흘러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미국은 당장 내년에 중간 선거도 있잖아요. 얘네들은 선거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미국 국민들이 살기가 어렵다 생각하면 공화당을 안 찍겠죠. 지금은 공화당이 뭐 상원, 하원 둘 다 과반수 이상 차지했는데 이대로 가면은 경제가 파탄 나면 선거는 이기기가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트럼프가 협상을 더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뭐 나스닥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엄청나게 올랐죠. 네, 말 그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애플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애플은 다시 시총도 3조 달러가 넘어섰습니다. 사실 중국하고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애플이 가장 타격이 크거든요.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꽤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양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세가 낮던가 거의 없어야 될 텐데 애플은 앞으로도 중국의 관세가 어떻게 매겨지느냐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뭐 지난번엔 중국 갔다가 이번엔 일본 갔다가 지금 좀 열심히 좀 뛰어다니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관세가 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도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비트코인은 정말 대견한 게 어저께 나스닥이 빠졌거든요. 나스닥이 빠질 때도 오르고 나스닥이 오를 때도 같이 오르고 이런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랑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1시간 봉이거든요. 1시간 봉. 와, 진짜 엄청나죠? 와, 이거 비트코인에 이런 시간들이 옵니다. 그냥 팔지 않고 쭉 보유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이 이렇게 빠질 때도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랐죠. 나스닥이 오늘 좀 반등이 세게 나왔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더 세게 오르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냥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너무너무 기특한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지금 74,000달러부터 계속 큰 조정 없이, 조정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큰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오르고만 있는 상태라서 이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나올지, 얼마나 나올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생각에는 조정은 좀 일부 나오겠지만 조정받은 후에는 다시 재차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꾸준히 드렸던 말씀인데 여기가 바닥이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바닥이죠. 2025년엔 요거 밑으로 더 이상 안 빠지지 않을까? 요거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10% 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으로는 한 5% 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안 나오진 않겠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한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이렇게 상승이 기대된다 생각하면 물론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또 할 수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죠. 뭐 단기적으로 뭐 또 급등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매수하고자 하면 그냥 뭐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장기 보유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빠졌다는 이유로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좀 많이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격이 빠졌다는 이유로 매도하는 건 그냥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 빠지면 더 살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이라면 뭐 다를 수 있죠.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 뭐 121선이 되게 중요하니까 121선이 깨졌던 요 타이밍에 만약에 뭐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했다고 치면 지금은 다시 매수할 타이밍일 수 있죠. 근데 이건 본인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라면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맞아요. 121선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좋게 보고 투자를 한다 하면은 분할 매수하는 게 여러모로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리스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스콧 베센트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스콧 베센트가
트럼프를 엄청나게 설득을 해서 그나마 90일 유예를 이끌어냈다는 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를 이제 좀 신뢰하게 됐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콧 베센트가 중국과의 관세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거는 뭐 트럼프도 이야기했죠. 지금 뭐 한 140 몇 퍼센트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물론 0%는 아니겠지만 140%보다는 훨씬 낮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영향으로 지금 비트코인과 뭐 미국 주식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분기하고 3분기에는 좀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4분기는 잘 모르겠어요. 거품이 일면은 4분기에도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분기 정도? 3분기나 4분기에 정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많이 가면 내년 1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금리 인하입니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유동성을 먹고 사는 아이니까 6월 18일에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5월 7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요때는 동결될 것 같아요. 네,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6월 달에는 일단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6월과 7월엔 잘 모르겠어요. 근데 7월에 안 되더라도 9월엔 금리 인하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달이나 12월에는 금리 인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3번 금리 인하 하면은 3%대까지 빠지게 되거든요. 3.75인가? 대략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미국 금리도 여기까지 빠지면 그래도 이제 웬만큼 많이 내려오게 되죠. 그럼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일이 미중 간의 좀 무역 갈등, 관세 갈등이 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저는 예정된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관세만 한 10% 수준으로 잘 해결이 되면 금리 인하하고 더불어 가지고 유동성도 공급이 되고 하면 여러모로 올해 하반기는 2분기, 3분기는 되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 비중이 되게 높다면 지금도 매수하기 괜찮은 시점인데 솔직히 지금 단기에 좀 급등했으니까 현금 비중이 높은 거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현금 비중 한 20% 정도는 적어도 10% 그리고 뭐 가능하면 한 20% 정도 요 정도 현금 비중은 그냥 보유하고 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많이 빠지면 좀 써야 되니까 그리고 멘탈 관리도 해야 되니까 현금 비중이 요 정도란 얘기는 한 80에서 90%는 투자가 어디에든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 그런 상태라면 그냥 특히나 비트코인이라면 그냥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되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뭐 요럴 때 매수하신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떨어졌을 때 안 팔고 과감하게 더 매수하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쌀 때 산 거를 뭐 운 좋게 잘 샀네라고 하지만 여러분도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진짜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투자라는 게 그래서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공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내가 투자하는 자산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모로 분위기는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를 저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엄청나게 좀 거대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한 이대로 될런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 또 알트코인의 유혹을 좀 많이 받으실 텐데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알트코인보다 비트코인이 퍼포먼스가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가능하면 암호화폐를 투자하고자 하시면 비트코인 위주로만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